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업로드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오후 한 3시 30분 정도가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벌써 4.15 총선이 끝난 지도 보름 정도가 지났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총선 때문에 음모론이다, 부정이다, 아니다, 바르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참 지금 말이 많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이렇게 말 많은 경우도 별로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총선의 이 의심점, 여야에 따라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는 것,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15 총선의 의혹 제기,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저도 할 말이 있고요. 또 이의를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합리적 의심도 못하나 4.15 총선 의혹 제기를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도 못하는, 의심입니다. 그렇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떳떳하게 서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쪽 저쪽 모아가지고 떳떳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어째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어째 우리가 이렇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4.15 총선 의혹 제기, 합리적 의심도 못하나, 이런 제보로 같이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100% 안 맞더라도 목적, 방향, 뜻 이런 게 좋다면은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공유,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좀 눌러주셔서 힘을 실어주면은 좋겠습니다. 요즘은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더 한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은, 일단 올리면은 먼저 노란 딱지부터 먼저 붙여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내용도 잘 보지도 안 하고. 왜냐면 올린 지 한 10분이나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보통 하는 게 20분, 30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10분도 안 돼서 노란 딱지 붙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A라는 사람이 하는 그게 올라오면 노란 딱지부터 붙여놓고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듭니다. 참 저는 기술적인 것, 법적인 걸 잘 모르니까 참 갑니다만, 그래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혼자서 하니까. 그죠? 저 혼자서 켜놓고 편집도 안 합니다. 늘 얘기하면 편집 하나도 저는 없습니다. 시작 저기서 보탄 눌러가 들어와가 하고, 나가서 인사하고 나가서 보탄 눌러가 끄고, 그대로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좀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B라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A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작 여부죠. 4.15 총선이 조작이냐 안 되냐, 이거는 여냐 야냐, 그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양편으로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야당 보수 측에서는 조작설을 제기하죠. 이게 잘못됐다, 부정이 있다, 이러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검표를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특히 이제 보수 측 유튜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공병호 씨, 그 다음에 이봉규 TV, 이런 데는 보면은 거의 100% 하긴 100%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100% 엉터리다, 100% 부정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졌던 건 민경욱 국회의원 같은 분은 그냥 투표한 보존 신청을 했는데, 참 문제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참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도도 잠깐 나오는 것 같더만은 별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글쎄요, 저도 전화도 안 해봤고, 하도,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의 그 자세들, 아마 그렇겠죠. 당선된 분들은 뭐 때문에 긁어서 부스럼 만들겠느냐. 내몰라라고 해서 무슨 빠지고 다른 게 거의 최고니까. 국가에 어떻게 되든지 내일이 어떻게 돼. 그런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 정치꾼들만 모였는데. 그리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혹시 이러다가 역풍을 맞을 거다. 아니까 잘못됐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투표 보전 신청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유일하게, 그죠?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자유통일당만이 이거는 잘못된 것하고 보전 신청을 한다고 했는지 지금 시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여당이나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이건 음모론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가짜 뉴스다.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할 거다. 어쩐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보수 측에서도 페넨바이커의 전규재 같은 분, 그 다음에 조갑재 씨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같은 분,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음모론이다. 우리 보수 측에서 그렇게 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이런 형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음모론은 절대 우리가 제기를 해서도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여기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틀림없는 얘기예요. 왜 음모론에 빠집니까? 그죠? 음모론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모론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온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음모론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음모론에 대한 이 증거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병호 TV 같은 그런 분은 오늘도 잠깐 보니까 100% 이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단정할 정도로 그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증거가 없이 증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죠?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법에서 판단하는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증거가 100% 옳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할 때는 법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내 말이 100% 옳다, 내 말이 100%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의견이 이렇다, 너는 의견이 그러냐? 그럼 우리 판단해보자.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 자세지. 내 편이니까 어쩌고, 내 편이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게 문제예요. 늘 얘기하면 이 좁은 바다에, 그죠? 미국 텍사스 주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텍사스 주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좁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째서 내 편이면은 틀렸고, 내 편이면은 맞고, 어째 우리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증거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페넨 뉴스, 정규재, 저는 참 정규재 이 논평을 잘 보거든요. 상당히 참 지식도 있고, 대단한 분이다 싶고. 그래, 저도 정규재고 정기 구독을, 돈을 주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거 보면 나는 참, 어째서 저렇게 지식인이 저렇게 빠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모론에 빠지지 말자.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빠지면 안 돼요. 만들어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음모론으로만 몰기에는 너무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면은 이거는 음모론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그 음모론이 정말 음모론인지 진실인지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 머리 좋고 언론 생활도 오래 했고 진위 여부를 판단을 잘하실 그런 분이 계속해서 음모론이다 하고 우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지 참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되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댓글에 이제는 피는 마이크 안 보겠다, 탈퇴한다, 구독 취소한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토를 댓글을 달아놨대요. 정규재 씨는 여당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막 아니가? 여당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막 알죠? 트로이 목막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는 왜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보수를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달린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그걸 봅니다. 음모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그죠? 팩트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것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는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무슨 재판이 벌어지고 옳고 그름을 가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판할 때도 두세 사람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래 주님도 제자 파송을 할 때는 어떡합니까? 두 사람씩 그지? 짝을 지어가 보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마지막에 끝까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외치는 참종, 참 증인, 진짜 바로 된 싹군 목사 가지고 참 목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증인 그럽니다. 왜?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되고 제자 파송할 때도 두 사람 있고 그래서 두 증인 딱 둘이 이 말 아니고 두 증인처럼 두세 사람 증인처럼 바르게 말씀대로 시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래서 이 두 증인을 뭐하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배기들, 두 증인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두 증인. 그래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음모론이라고 몰아치기에는 너무너무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엄청 숫자가 많다면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봐야죠. 무조건 아니다. 정부 여당은 그런다 칩시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규재 같은 분은 왜 그럴까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정부 여당이야 당연히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지금 조사할 거 뭐 있습니까? 멍터리다 그런 거 없다. 무슨 컴퓨터 조작한단 말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음모론을 몰거든. 그럼 그 음모론이 맞다면은 그 음모론대로 진행되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은 그럼 팩트는 뭡니까? 언론은 팩트에 죽고 사는 거다니까.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팩트는 신성하다. 우리 참 좋은 거 있으면 신성하다 그러죠. 그죠? 좋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 팩트는 신성하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죠? 그 학자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현실적인 판단은 해결법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나 음모론이 아니고 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동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나는 이래서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음모론이다 이런 증거가 있다, 이래서 이거는 잘못된 선거다,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일단 증거를 제출해요. 양쪽 증거를 다 받아가지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원에서, 법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그죠? 양쪽 다 자기들 나름대로 증거를 전부 제출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이런 거를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정말 부정 안 저질렀다면, 의심 안 받으려면, 아니 서로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못합니까? 너희들 하는 거는 우리는 절대 그거 안 했다, 너희들 하는 거는 음모다, 그렇게 하는 정부나, 아니다 이건 음모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지 않느냐 말하는 보수 측의 그 유튜브나 그게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아니 자기 주장이 떳떳이 옳다는데 증거 제출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유튜브에 그 하면서 이거는 음모라고 하는 그쪽 팀들하고 양쪽 다 자기의 증거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법의 판단에 맡깁시다. 그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법원의 판단에 가분들 거의 다 추사파들이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날 싸우다 그러면 시간 다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직업들의 현재의 해결 방법은, 해결점은, 해결해야 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전부 제출하세요. 그럼 되거든. 그래가지고 판단에, 일단 법의 판단에 맡깁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지금 주사파가 차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법원, 뭐, 국회 이번에 선거 그러돼 있죠. 뭐, 정부, 관공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 다 넘어갔으니까 이쪽이 굉장히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 팀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현실, 그럼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비슷비슷하면 어느 쪽으로 판결 내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는 뭐 만날 싸우다 볼려다 볼 겁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여당도 이런 일 하는데 정말 떳떳하다면 자기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 떳떳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세요. 왜 못합니까? 지금 정부가 야당일 때는 그죠, 세월호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지금도 우려먹고 있잖아요. 또 광주 사태,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현재 보수 쪽에서 음모론이 이거는 이제 음모론이 아니고 진짜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 팀들 보고 뭐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입이 있다면 말 못할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말 못할 겁니다. 돈 그렇게 들여서 세월호 가라앉은 것까지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했는데 끄집어 올려보니까 아무 증거도 없고 누 돈 가지고 끌어올렸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죠. 그죠? 일말의 양심이 있고 정말 내 지금 말하는 게, 내 지금 하는 행동이 이 나라 인민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일 이 나라 인민족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어른이고 지도자가 아닙니까?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빠지달 가치가 있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선거는, 그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신성한
주권 행사라고 그럽니다.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갈라놓고 말 겁니까? 그게 신성한 겁니까? 그게 아름다운 꽃입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쳐다보는 한 시사점이 될 겁니다. 뭐 외국에서 이렇게 뭐 요즘같이 일일 생활권에서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 한 지구촌인데 한국에서 선거 끝나더만은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러니 저러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에 그죠? 이 말만은 전자개표기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전자개표기하고 사전선거운동하고 사전선거운동 이틀하고 당일 투표하고 3일간 선거를 하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전선거운동 이틀 하죠. 그리고 당일 투표하죠. 그러니까 투표하는 날짜가 3일이라 돼요. 3일.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뭡니까? 솔직한 얘기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 싶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늘 얘기하지만 불신자들은 지금 주사파나 종북 좌파들은 또 그러면은 저것도 하고 막 온 가족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다고 한다고 없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게 신입니까? 인간을 초월해가지고 인간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이끌고 심판하고 해야만이 신이지. 신이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게 신이에요? 물론 기도 응답하고 하는 그런 뭐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 정말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아니 모르는 여러분들은 부정하더라도 적어도 안다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번 선거를 통한 이 문제를 정말 가슴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깨우침과 많은 느낌과,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일 대한민국을 떳떳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